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역사는 차차차. 네, 자, 우리가 오늘 이 고려의 마지막 시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금방 속도 쭉쭉쭉 빨리 가고 있죠. 오늘은 고려의 경제, 사회, 문화를 다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핵심적 키워드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고려의 경제입니다. 고려의 경제에서 여러분들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, 국제무역항이에요.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했던 그곳이 어디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자, 그곳은 어디냐면요, 바로 병란도라는 곳입니다. 병란도. 자, 이 병란도가 바로 이 국제무역항인데, 일단 기본적으로 개경하고 가까워요. 개경에서 제일 좋은 물건들을 또 사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외국사람들이 오겠죠. 근데 특히 이 국제무역항, 이 병란도를 통해서 들어왔던 상인들 중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어요. 이 병란도로 들어왔던 아라비아 상인들.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자기네 나라 쪽으로 가서 이제 고려를 알린 거예요. 뭐라고 알렸을까? 코리아. 네, 이런 식으로 알린 거예요.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? 영어로 코리아잖아요. 바로 여기 병란도에서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. 이 고려 시대부터입니다, 여러분들. 네,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국제무역항 코리아, 지금 코리아, 코리아 연결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무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화폐가 필요했죠. 근데 화폐가 이제 잘 된 건 아니고,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제대로 이제 움직이게 된 건 조선 후기로 가야 돼. 한참 뒤로 가야 돼요. 이 당시에는 그냥 은 덩어리가 있어요. 은 덩어리를 가지고 이게 무역을 했는데, 그 은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면 활구, 다른 말로 은병 이라고도 하거든요. 네, 활구, 은병. 요걸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굵게 지금 칠해진 요 라인이 있어요. 요 라인이 뭐냐면 제가 한번 좀 구분을 한번 해본 거예요. 여기 1170년. 무슨 말인지 알죠? 1170년 어떤 해야? 네, 바로 무신정변이 있었던 해.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눈다. 그래서 요 앞쪽을 고려 전기, 요 뒤쪽을 고려 후기로 한번 나누어서 설명해 볼 텐데, 경제 파트에서 이 고려 후기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.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이분 문익점. 네, 맞습니다. 문익점. 자, 문익점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? 목화. 이게 이제 원나라에서 이 문익점이 이제 이 가져온 게 있잖아요, 여러분들. 문익점이 가져온 게 뭐지? 이게 바로 목화죠, 목화. 그죠? 목화를 from one에서 가져왔잖아요. 그죠? 이 목화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옷감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입고 있는 이 옷들 있잖아요. 다 면옷이잖아요. 면. 그 면의 어떤 그 출발이 바로 여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저기 팬티 입고 있죠. anyway, 그 느낌 좋지? 부드럽잖아. 근데 옛날 사람들은, 그러니까 문익점에 이 목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삼배를 가지고 주로 입었어요. 삼배가 되게 꺼끌해요. 와, 그걸 속옷으로 입었을 생각을 한번 해봐. 얼마나 쓰라렸을까. 물론 또 적응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,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부드러움, 이 느낌 좋음, 이게 여러분들 바로 이 문익점이 여러분들이 목화시 들어와가지고 이게 바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.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된 겁니다.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면의 부드러운 느낌을 선물했던 인물, 정말 존경하고 싶은 인물이 바로 이 문익점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목화로 만든 그 천을 뭐라고 하냐면요, 이걸 무명이라 그래요. 무명.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경제에서는 여러분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고려 경제 기억할 인물들 또는 장소들이었습니다.
그 다음에 이제 사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좀 봅시다.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는 여러분들 백정이라고 있어요. 먼저 이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. 이 고려시대 그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높아요. 네,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. 여성의 지위가 가정 내 지위가 상대로 높아가지고 이때 여러분들 여성들이 그 재산을 나눌 때 균분상속,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. 균분상속이 이루어지고요.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딸도 균분상속이 이루어지니까 딸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.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왜 아들만 제사를 지냅니까? 아버지만 늘 제사를 지내나요?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선입견이에요. 예. 딸도 제사 지낼 수 있어야죠.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여학생이야? 나중에 여러분들 제사 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저는 거기에 너무 무슨 남자만 왜 제사 지낸다?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좀 이제 지양해야 될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고려시대는 이렇게 딸도 제사 지냈어요. 네. 좋습니다. 이런 게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높았구나 고려시대에 우리랑 좀 다르네. 이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일반 농민을 뭐라고 했냐면 일반 농민을 놀랍게도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놀랍게도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그랬어요. 백정. 네, 이 백정이 바로 일반 농민이에요. 일반 농민. 그러니까 인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고려 인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라는 얘기야. 여러분 혹시 그 백정 들어봤어요? 선생님, 백정은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천민들 아닌가요? 맞아요. 근데 그 백정은 조선의 백정이에요.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이에요. 일반 농민. 요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. 이런 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정이 되려고 해. 고려시대 때 일반 양민을 일반 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일반 백성들의 그 부류가 이렇게 백정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향소 부곡민들이 있어요. 네, 이런 사람들이 있고 향소 부곡민들이 있습니다. 쭉 가보면 네, 향 부곡 소민이 있어요. 향 부곡 소민이 있는데 이 향과 부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주로 농사 짓는 사람들, 소라고 하는 곳은 물건 만드는 사람들, 수공업자들이 주로 많이 사는 건데 어쨌건 이 사람들도 같은 양민이긴 해요. 네, 이들이 다 양민이긴 해요. 네, 같은 양민이긴 한데 차별을 받아요. 네, 이 향 부곡 소민은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. 이전의 자유가 없고 세금도 많이 내요. 세금도 더 많이 내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꿈은 백정이 되는 거야. 그렇겠죠?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신정권 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.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공주 명학소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 소 있잖아, 소. 이 소에서 망이와 망소이 라는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어요. 이들도 역시 백정이 되길 원했겠죠. 그래서 이런 같은 백성이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도 좀 차이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, 그 차이를 좀 극복해 보고자 무신정권 때 바로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,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. 하여튼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입니다. 천민 아닙니다, 여러분들. 네, 그것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